자, 20학년도 6월 사회지문이었고, 이제 이중차분법 지문인데, 이제 EBS에서 나왔지만, 뭐, 문제 풀 때는 이 정답률이 막 이 모양 욕굴 나는, 10% 되는 이런 문제였어. 뭐, 진짜 실제, 요, 이제 시간을 앞에서 다 잡아먹어가지고 이런 결과가 벌어진 거야. 진짜, 요 시험 잘 본 애들은 진짜 잘 푼 거다, 진짜. 진짜 잘 읽는 거야, 그런 친구들은. 자,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경제학에서는 증거에 근거한, 당연히 근거는 증거가 있어야지. 자, 이런 정책 논의를 위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해야 할 경우가 많다. 이 사건이 있다 없다 얘기하려면 뭐 근거가 필요하잖아. 그치? 자, 어떤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다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다는 것은 사건 후의 결과와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를 비교하는 일이다. 다시 읽어볼게. 사건 후의 결과, 그 다음에 사건이 없었을 경우에 나타났을 결과, 이 두 개를 비교해 보면 돼. 그럼 효과가 얼마나 된다, 있다, 없다를 평가할 수 있겠지? 뭐까지 뭐 큰 무리 없고. 그런데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으므로, 다시,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대. 왜 갑자기 가상이라는 표현을 썼을까? 잘 봐라. 잘 봐라. 왜 가상이라는 표현을 썼는지. 사건 후의 결과라는 건 사건을 겪었다는 얘기지. 사건이 없었을 경우라는 건 사건을 안 겪었다는 얘기지. 근데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있었다는 얘기잖아. 그럼 이게 있었다면 이건 없었잖아. 없었으니까 이건 가상의 결과가 되겠지. 그렇지? 정반대로, 응, 요게 있었고, 좀 전에 이거 없더니, 정반대의 경우도 둘 중에 하나는 무조건 가상이 돼버리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가상의 결과는 관측할 수 없다는 얘기야. 즉, 요 두 개가 동일 집단이라는 얘기지. 그래서 가상의 결과의 동일 집단일 때 얘기하는 거야. 동일 집단이 사건을 겪었을 경우랑 동일 집단이 사건을 겪지 않았을 경우 둘 중에 하나는 가상이 되니까 이건 관측할 수 없으므로 그래서 실제로는 다음에 좀 끊어주고 이다음부터 이제 다른 얘기지. 자, 실제로는 사건을 경험한 표본들로 구성된 시행 집단의 결과와 다시 얘는 사건을 겪은 애들이지. 이런 시행 집단의 결과와 그다음에 사건을 경험하지 않은 표본들로 구성된 비교 집단의 결과를 비교하는 거야. 아이고, 너무 많이 줄었다. 이 두 개를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그럼 이것은 동일 집단이 아니라 이번엔 두 집단이 되는 거지. 두 개의 집단. 하나는 시행 집단, 하나는 비교 집단. 이 이름들 이제 우리 그 어휘들 나오면 이름 좀 짚어보자고 했잖아. 시행 집단. 무엇이 시행한 집단? 무엇을 시행한 집단? 그렇지. 사건을 시행한 집단이지, 그렇지. 비교 집단은 사건을 시행 안 했고 이제 시행 집단과 비교하는 집단 요게 되겠네. 그래서 시행 집단은 사건을 겪은 집단이야. 자, 이 둘을 비교하여 그 사건의 효과를 평가를 한다. 아하, 뭐 여기까지 큰 무리 없지. 따라서 이 작업의 관건은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는 두 집단을 구성하는 일이다. 다시, 그 사건 외에는 결과의 차이가 날 이유가 없어야 돼. 바꿔 얘기하면 이 사건 외에는 나머지 다 싸그리 먹던 어떻게 돼야 되는 거야? 그릇이 똑같아야 되는 거야. 나머지는 완전히 동일하게 통제를 해야 된다는 얘기지. 우리 보통 뭐 과학에서 시험할 때 이런 거 많이 하잖아. 나머지는 다 똑같이 하나의 조건만 다르게. 자, 이렇게 구성한 일이다. 가령 예를 들어서 어떤 사건이 좀 예시 나오면 앞에 내용 가지고 들어가자 그랬었지. 자, 가령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다시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 요걸 평가를 할 때 그 사건이 없었다면, 다시 그 사건이 없었다면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 임금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는 것이다. 완전히 똑같이 통제를 하는 거지. 자, 이를 위해서는 두 집단의 표본이 임의로 배정되도록 임의로 이렇게 똑같이 배정해야 되는 거야. 자, 이렇게 설계하는 것이 이렇게 설계하는 실험적 방법이 이상적이다. 자, 그럼 우리 실험적 방법이라는 게 뭐냐? 네모 좀 치고 실험적 방법이라는 것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평균이 같을 수밖에 없도록 구성하는 것. 이게 바로 실험적 방법이 되는 거지. 하나 사건 빼고는 나머지 완전히 동일하게 구성을 하는 거야. 이게 실험적인 방법이야. 보통 실험을 할 때 쓰는 방법인 거지. 말 그대로 실험적인 방법이야.
실험 때 쓰는 방법. 그러나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는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 이해되지? 이건 실험이잖아. 실험인데 우리 사람 똑같이 통제할 수 있어? 이거 어렵단 말이야. 사회 문제 똑같이 통제할 수가 없어. 그렇지. 이거는 실험실 밖이잖아. 그래서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은 거야. 그렇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인 거지. 그렇지? 여기까지 했어? 오케이. 그리고 우리 읽어 나갈 때 이 방법을 적용할 수 없는 경우가 많다라고 했으니까 그런 경우도 있어 없어? 있긴 있다. 그렇지. 있긴 있다. 그렇지. 그런데 대부분은 적용하기 힘들다. 변수가 많은 거지. 쉽게 얘기하면 사람들은 변수가 많아. 자, 되었으면 어쨌든 이 방법도 한계가 있는 거지. 쓸 수 없는 게 많아. 그렇지? 근데 우린 지금 무엇에 대한 얘기를 하냐면 정책 논의하고 있단 말이야. 정책 사건 이거 누가 관련된 거야? 인간 얘기 아니야. 그렇지? 인간 얘기. 인간 얘기가 당연히 실험적 방법 쓸 수가 없겠지. 이게 당연한 얘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나온 게 이제 문제의 그 이중차분법. 이중차분법. 뭔 소리인지 모르겠다. 자, 일단 읽어보자. 이중차분법 뜻이 뭔지. 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에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를 N값, 요게 사건의 효과라고 평가하는 방법이야. 자, 우리 한번 줄쳐보자.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 다음에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가 있어. 그래서 앞에 변화에서 뒤에 변화를 또 뺀 값이야. 이게 이제 사건의 효과라는 거지. 그럼 요거 가지고 이중차분법의 의미를 다시 한번 짚어볼까? 이중으로 빼겠다는 얘기지. 지금 이중으로 뺀 게 보여? 오, 이게 보였어? 오, 나이스. 자, 일단 여기서 빼는 거 한 번 있지. 그치? 근데 보니까 이거 보니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라는 것은 그렇지. 이미 뺀 거지. 그렇지? 사건 후에서 사건 전을 이미 뺀 거야. 그렇지? 그리고 이 비교 집단 마찬가지로 사건 전후를 뺀 거지. 그것을 다시 한번 뺐으니까 이 이중차분이 되는 거지. 자, 이런 방법이다. 자, 이는 사건이 없었더라도 다시 사건이 없는 경우야.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다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변화와 같은 크기의 변화가 시행 집단에서도 일어났을 것이라는 거. 이게 평행 추세 과정이래. 자, 이런 평행 추세 과정에 근거해서 사건의 효과를 평가한 것이다. 이거 잘 읽어야 된다. 자, 일단 우리가 새로운 개념 표현이 평행 추세 과정이라고 했어. 평행 추세 과정. 이름 그대로 평행하게 추세가 일어난다는 얘기지. 그치? 어떻게 일어났냐? 사건이 없었더라도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똑같이 어디에서도 일어난다?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것이라는, 그치? 꾸며주는 말이지. 그치? 평행 추세 과정의 개념이 되는 거야. 그러면 우리 이중차분법의 기본 과정이 바로 평행 추세 과정이 되는 거지. 이게 전제가 돼야 돼. 그치? 평행 추세 과정이 이루어져야지만 이중차분법 적용이 가능한 거야. 여기까지 개념 잡혔어? 오케이. 잘 잡고 있으면 계속 읽어볼게. 변화는 똑같아. 기본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는 거야. 그치? 기본 변화는 똑같이 일어나고 있고, 다만 사건의 효과가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지. 시행 집단의 사건의 변화 플러스 알파가 되는 거야. 조금만 더 설명할게. 혹시나 싶어서. 자, 우리 저기 시행 집단이 있어. 그다음에 여기 비교 집단이 있어. 시행 집단의 기본적인 상태를 A라고 하자. 비교 집단의 기본 상태는 A 다시라고 하자. 비교 집단의 알파가 일어나면 시행 집단도 기본적으로 뭐가 있어야 돼? 그 알파의 변화가 있었던 거지, 그렇지? 그래서 요 알파는 똑같이 일어난다. 이게 이제 평행 추세 과정이 되는 거야. 다만 사건에 해당되는 건 요건 베타가 또 일어나는 거지. 그렇지, 요건 사건의 효과. 그렇지. 그래서 요 값에서 요거 빼고 나면 요것만 이제 사건의 효과만 남다는 얘기야. 요 생각을 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이 가정이 충족되면은 평행 추세 가정이 이제 충족이 되면은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같도록 두 집단을 구성하지 않아도 된다. 다시 사건 전의 상태가 평균적으로 똑같이 만든다는 것은 이것은 어떤 방법에 해당돼?
그렇지. 이건 실험적인 방법인 거지. 양쪽을 똑같이 만드는 게 실험적인 방법이야. 이거 안 해도 되는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A랑 A 다시가 같을 필요가 전혀 없는 거야. 똑같이 A로 맞출 필요가 없어. 자, 됐으면 이거 나갈게. 자, 이중차분법은 1854년에 스노가 처음 사용했다고 알려져 있다. 스노, 이름이 일본 사람 같아서 좀 기분이 안 좋다. 아니길 바란다. 아니, 보면은 평가원 지면 일본 학자들 무지하게 많이 나와. 좀 기분이, 어, 그런가 봐. 아, 일본 놈들이, 잘하네. 아, 짜증나네. 어? 아, 영국식 이름이야? 어. 아, 그렇구나. 존스너. 그래, 우리 존스너로 알고 있자, 그래. 아, 기분이 좋아졌어. 오케이. 계속 이어나가자. 오케이. 자, 그는 두 수도 회사로부터 물을 공급받는 런던의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을 했대. 다시. 두 수도 회사로부터 받고 있지. 수도 회사로부터 받고 있는 동일 지역 주민들을 주목했어. 같은 수원을 사용하던 두 회사 중 한 회사만 수원을 바꿨어. 바꿨네, 이 사람은. 바꿨는데, 주민들은 자신의 수원을 모르고 있는 상황이고, 자, 스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과 바뀌지 않은 주민들의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다시 수원 교체 전후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들을 비교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대. 와우. 자, 일단 우리가 지금 이 부분이 예시인 거 이해되는 거지. 이게 실제 구체적인 예란 말이야. 그러면 이제 다 이제 위에 나온 개념으로 짚어봐야 돼. 자, 우리 수원이 바뀐 주민들, 그다음에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있어. 그러면 수원이 바뀐 주민들, 얘는 뭐니? 그렇지, 그렇지. 얘들이 시행 집단으로 잡아야겠지. 얘들은 시행 집단이고, 다음에 바뀌지 않은 주민들이, 그렇지, 비교 집단이 되는 거야. 자, 그러면 여기서 이제 사건에 해당되는 건 뭐야? 그렇지, 수원 교체지, 그렇지. 그 효과는? 그렇지, 콜레라로 인한 사망률의 변화. 그렇지. 요게 바로 효과가 되는 거지. 사건의 효과. 둘을 비교한 값. 그렇지, 둘을 비교한 값. 이게 효과가 되는 거지. 정확하게는 줄 제대로 치자. 줄 더 쳐야겠네. 비교한 값, 여기까지가 효과가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함으로써 콜레라가 공기가 아닌 물을 통해 전염된다는 결론을 내렸대. 이게 효과가 나타난다는 얘기, 실제로 있었다는 얘기야. 자, 경제학에서는 1910년대에 최저임금제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대. 그래서 이런 방법이 이제 스노가 처음 썼었는데 경제학에서는 이걸 이제 도입을 한 거야. 도입 효과를 파악하는데 이 방법이 처음 이용되었다. 아무래도 경제학 지문진, 아니, 경제 지문이니까 어쩔 수 없이 사회 지문이니까 이제 이런 얘기를 좀 언급한 것 같아. 사실 이거 문제 내려고 봤다고 해야 문제 내기 위해서 넣은 문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어. 자, 이거 나가자. 자,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에 다시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다는 얘기는 위에 그림으로 보자면 얘는 알파가 변했는데 이건 뭐 알파 다시가 변한 경우가 되는 거지. 감마만큼 변했어. 어. 자, 이런 경우에는 이중차분법을 적용하면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된다. 자, 이다음부터 이제 사건의 효과를 잘못 평가하게 되는 경우, 즉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얘기할 거야. 자, 읽어볼까?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는 경우, 변화가 다른 경우. 그러니까 사건이 없을 경우에도 다른 결과가 나타나는 거지. 그렇지? 사건이 없었는데 결과가 다른 경우야. 자, 예컨대 또 예시네. 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에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다시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비교 집단에 비해 묶어버리고 비교 집단에 비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야. 자, 그러면 가만히 놔둔다고 하자. 가만히 놔뒀어. 그럼 누가 더 많이 줄어들어? 그렇지. 시행 집단이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거지. 기본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이 안 되는 거지. 변화량이 지금 기본적으로 달라. 사건이 없더라도 변화량이 다른 상황이야. 여기까지 됐어? 오케이. 자, 예시니까 우리 앞에 개념 좀 끌고 볼까? 자, 여기서 그러면 여기서 말하는 사건은 뭐야? 나머지는 다 용어가 써 있으니까 사건에 해당되는 거. 프로그램. 그렇지. 이 프로그램. 요게 바로 사건이 되는 거지. 그치? 요게 사건이다. 그다음에 고용 증가 효과가 결과지. 결과 효과야. 자, 어쨌든 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에 더 많이 줄어들고 있는 경우야. 자, 이럴 경우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지 않을 것이다. 당연하지. 평행하게 움직이지 않았으니까. 자, 그렇다고 해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려고 다시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라는 것은 집단 간이니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이지. 그렇지?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 정도를 높이려고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하는 것이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다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했다는 것은 동일한 집단이지. 그렇지. 똑같은 집단인 거야. 그렇지. 요거 이해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요걸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 이것을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요걸 비교 집단으로 설정한다는 얘기는 그렇지. 하나의 집단 가지고 사건이 있었던 일 없었던 일 비교해 보는 거야. 지금 요 그림을 보자면 어떤 상황이냐면 요거는 사건을 겪은 상황이지. 그치? 다음에 이거랑 뭘 하면 사건 이전이니까 요것만 비교하는 거지. 요거 이해됐어? 그치? 이제 A랑 그 다음에 A 플러스 알파 플러스 베타까지 요걸 비교해 보겠다는 거야. 기본적으로 베타는 사건의 효과인 건 인정. 그렇지? 그렇지. 알파가 끼어 들어가 있단 말이야. 이미 여기서부터 문제가 발생을 하는 거지. 그렇지? 오케이. 자, 됐으면 다시 돌아오자. 자, 그래서 이걸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기 위해서 사건 이전 시기의 시행 집단을 이걸 비교 집단으로, 동일 집단으로 설정한 것은 이 평행 추세 과정에 충족을 보장하는 것은 아니다. 딱 보더라도 아니야. 예컨대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또 예시네. 고용처럼 경기 변동에 민감한 변화라면 집단 간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보다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이 과정의 충족에서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즉 똑같은 집단이긴 하지만 똑같은 사람들로 구성되어 있긴 하지만 변화 발생의 동시성이 지금 알파 값이 달라지는 거지. 동시가 아니니까 이 알파 값의 변화가 이미 깔려 있는 거야. 그래서 이거 자체가 이 과정의 충족에 더 중요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거 이해됐어? 경기 변동이 민감하대. 시기가 다른 거지. 전 시기는 시기가 안 좋았어. 다음 시기는 경기 변동 너무 좋아. 경기가 너무 좋아. 기본적으로 달라지는 거지. 고용이. 그렇지? 자, 그럼 요 구절도 이제 이해들 됐나? 잘 잡은 거지? 넘어가도 되는 거지? 오케이. 자, 계속 읽어볼게. 자, 어쨌든 중요한 것은 같은 집단 가지고 시기가 다른 같은 집단 가지고 비교하면 안 된다는 얘기야. 요 달라진 시기 동안 요 집단과 요 집단이 달라지기 때문에 가만히 놔도 달라지기 때문에 플러스 베타의 사건이 중요한 게 아니야. 이미 달라졌어. 그치? 자,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여 각각의 이중차원법을 적용한 평가 결과가 같음을 확인하면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된다는 신뢰를 줄 수 있다. 다시 여러 비교 집단을 구성하면은 신뢰를 줄 수 있는 거야. 즉 비교 집단이 더 많으니까 비교할 집단이 더 많으니까 사건이 효과가 있냐 없냐 이거 확인하기 더 쉽겠지. 그치? 너무나 쉬운 얘기지 이거. 그치? 어렵지 않다. 비교 집단을 여러 개를 구성해 보자. 또한 시행 집단과 여러 특성에서 표본의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 다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은 비교 집단. 당연히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을 줄일 수가 있겠지. 그렇지? 거의 유사한 집단이니까. 그치? 사실
이렇게 하는 거. 이건 뭐 거의 실험실에서는 가능한 거 아니야? 그렇지. 거의 실험적 방법이나 가능한 얘기인데 이렇게 하면 당연히 평행 추세 과정이 위협받을 가능성 줄일 수가 있어. 자, 이런 방법들을 통해 이중차원법을 적용한 평가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 있어. 어떤 방법들을 통해서? 이런 방법, 여러 집단 비교하는 거. 또 통계 유효성이 거의 이제 높은 집단. 요거 하면 신뢰도를 높일 수가 있다. 이러면서 끝났다. 괜찮지? 자, 문제 들어가 보도록 하자. 자, 14번. 적절하지 않은 것. 1번부터 보도록 하자. 1번. 자, 실험적 방법에서는, 실험적 방법이지. 실험적 방법. 실험적 방법. 실험실에서 하는 거지. 표본 동일하게 만들어 놓은 거지. 몇 개의 집단으로? 두 개의 집단으로 만드는 거야. 두 개의 집단. 그렇지. 저거 신경 쓰고 읽어보자. 자, 실험적 방법. 실험실에서 하는 방법. 여기에서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다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의 사건 전후 변화를 통해, 다시 시행 집단에서 일어난 평균 임금 사건의 전후 변화래. 이거를 어떤 사건이 임금에 미친 효과라고 평가한다. 잠깐만, 이거 잘 읽어보니까 이 몇 개의 집단이니? 그렇지, 시행 집단 전후 비교하는 거잖아. 그렇지, 이거 한 개 집단이잖아. 실험적 방법은 몇 개 집단? 그렇지, 이거 두 개 집단 해야 되잖아. 당연히 지워야 되는 거지. 그렇지. 답이 1번이야. 정답률, 이씨. 이게 이렇게까지 어려운 거 아니지? 그렇지, 그렇게까지 어려운 문제 아니었지? 10%대까지 나올 게 아니었던 거야. 이제 시간 없어서 못 푼 문제로 봐야 돼. 예, 실제로 이제 오답이 나왔던 2번이랑 4번, 특히 4번에서 오답률이 꽤 많이 높았거든. 이게 30%좀 넘었을 거야. 3배 정도 되겠네. 자, 2번 읽어볼게. 사람을 표본으로 하거나 사회 문제를 다룰 때에도 실험적 방법을 적용하는 경우가 있다. 있지, 그렇지, 있지, 그렇지, 있어, 그렇지. 지금 가능하잖아. 그렇지, 있긴 있어. 2번 사람들도 있지, 많이 있다. 다음 3번. 평행 추세니까 똑같이 일어나야 되는 거지. 평행적으로 일어나야 돼. 특정 사건 이외에는 두 집단의 변화에 차이가 나면 돼, 안 돼? 안 되지, 그치? 특정 사건 이외에는 차이가 나면 안 되는 거야, 그치? 적절한 전제고. 다음, 스노의 연구에서, 이거 오답률 높지? 스노의 연구에서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콜레라 사망률은 사건 후뿐만 아니라 사건 전에도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그렇지. 이게 바로 이중차분법의 내용이잖아. 그렇지. 실험적 방법은 사건 전에 똑같이 맞춰놔야 되지. 그렇지. 근데 이중차분법 같은 경우에는 사건 전에 똑같이 맞출 필요가 없어. 그렇지. 그래서 사건 전에 차일 수가 있을 수가 있는 거지. 4번 해결됐어? 오케이. 기본 가정 자체가 이거야. 시행집단 A, 비교집단 A 다시 기본적으로 다른 값이야. 그렇지. 다음에 5번. 순호는 수원이 바뀐 주민들, 다음에 바뀌지 않은 주민들 사이에 공기 차이는 없다. 그렇지. 물만 영향을 미친다고 보고 있으니까 공기 차이는 없다. 이렇게 봤어. 자, 14번 해결됐지? 오케이. 다음 넘어가자. 요게 바로 이 문제.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시간이 없었던 거야. 시간이 없었던 거야. 요게 1, 2가 다 나왔잖아. 그치? 시간이 없었어. 자, 다음 이중차원법을 기억에 적용할 경우에 나타날 결과를 추론할 것이다. A와 B에 들어갈 말을 바르게 짝지은 것은 했어. 자, 기억에 적용한다는 기억 읽어보니까 요 얘기네. 자, 어떤 노동자 교육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를 평가할 때 일자리가 급격히 줄어드는 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의 비중이 시행 집단에서 더 큰 경우였어. 가만히 놔둬도 어디가 더 많이 줄어든다고? 그렇지. 가만히 놔둬도 시행 집단이 더 이미 줄고 있는 상황이야. 자, 요거 가지고 그대로 문제 들어보자. 보기. 자, 프로그램이 없었다면, 바꿔 얘기하면 사건이 없은 경우지. 그대로 놔둔 경우다. 자, 사건이 없고 그대로 있었을 때,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률 증가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난 고용률 증가와 또는 보다 삐리리 할 것이다. 가만히 놔두더라도 시행 집단에서 일어날 증가량,
비교 집단에서 일어날 증가량 중에 어느 게 더 커? 그렇지. 비교 집단이 더 크지. 그렇지. 그러니까 요 시행 집단에서 일어났을 고용량 증가는 요 비교 집단보다 작을 것이다.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지. 그래서 여기에 들어갈 말이 작을 요거 들어가야 될 것이고. 안 어렵지. 꼼꼼히 읽으면 충분히 풀 수 있는 문제였어. 그렇지? 자, 그러므로 기억에 이중차원법을 적용해서 제대로 적용한 거야, 잘못 적용한 거야? 잘못 적용한 거지. 이거 하면 안 되는 건데 한 거야. 그렇지? 하면 안 되는데 적용했어. 자, 그래서 기억의 이중차원법을 적용하여 평가한 프로그램의 고용 증가 효과. 이거는 평행 추세 과정이 충족되는 비교 집단을 이용하여 평가한 경우의 효과. 자, 이게 충족이 됐다면 얘는 이 효과가 크겠어, 작겠어? 크겠지, 그렇지. 근데 이거는 이미 작으니까 이 고용 증가 효과 크겠어, 작겠어? 작게 일어났겠지, 그렇지. 작게 일어났을 거란 말이야. 그래서 이 효과보다는 여기 들어갈 말. 작을 것이다가 나와야 되지, 그렇지. 자, 다시. 만약에 두 집단이 똑같았다면 이 효과가 많이 크게 나타났을 거야, 그렇지. 그런데 요 기억 상황이니까 이게 충족이 안 된 상황이니까 이미 작게 고용 증가율이 작으니까 그래서 작을 것이다. 할만하지. 할만하지. 그래서 답은 작을 딱 5번 이렇게 답이 되겠다. 이해를 됐지? 오케이. 그럼 넘어가자. 자, 다음 16번 문제. 이 문제가 사실 선생님 보기에는 앞에 두 문제보다 이게 더 어려워야 되지 않나? 글을 잘 읽어야 되거든. 근데 오히려 이 문제들은 이 보기 문제들 미친 듯이 열심히 풀었던 것 같아. 자, 들어가 보자. 윗글을 바탕으로 보기를 이해한 내용을 적절하지 않은 것, 잘못된 것. 자, 들어보자. 아래의 표는 S 국가의 P주와 그에 인접한 Q주에 위치한 식당들을 1992년 1월 초, 그다음 12월 말에 조사한 결과의 일부이다.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이제 시간이 흐른 거겠지. 어. 자, P주는 1992년 4월에 최저임금을 시간당 4달러에서 5달러로 올렸어. 최저임금 올라갔구나. 다음에 Q주는 최저임금을 올리지 않았다. 아하. 딱 느낌 뭔가 좀 살짝 오지. 어떤 사건이 있어? 최저임금 사건이 있는 거지. 올렸냐, 올리지 않았냐. 요 사건 차이가 있어. 자, 이어서 읽어보자. 피주 최저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시간당 4달러의 임금을 지급을 했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 임금이 상승했다. 다시 임금이 상승했지. 그치? 다음 내려가서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은 호라 좀 쪼개졌네. 자, 구분하자. 얘는 피주에 있는 저임금 식당들이었고 얘는 피주의 고임금 식당들이야. 자, 계속 읽어볼게. 자, 피주 고임금 식당들은 최저임금 인상 전에 이미 시간당 5달러보다 더 높은 지급이었네. 최저임금보다 훨씬 더 높은 임금이었어. 그리고 최저임금 인상 후에도 임금이 상승하지 않았어. 왜? 이미 최저임금보다 높으니까. 자, 이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고용에 미친 효과를 평가한다고 하자. 이거 잘 읽었어야 했다. 이 문장 되게 중요하다. 자,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뭐지? 여기서 말하는 사건이 최저임금 이후 임금이 인상 후 최저임금 인상 후 그렇지. 여기까지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효과지. 이게 사건이다. 임금 인상 된 것까지가 사건이 되는 거야.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 이 부분이라고 이 부분. 이게 사건이 되는 거지. 그치? 이것이 고용에 미친 효과니까. 이해됐어? 오케이. 그래서 요거까지 읽었냐 안 읽었냐에 따라서 요거까지 신경 썼냐 안 썼냐에 따라서 시간을 조금씩 잡아먹냐 안 잡아먹냐 이제 결과가 발생해.
자, 그러면 이제 여기 나왔지. 집단이 있고, 그 다음에 평균 피고용인의 수, 사건 전, 사건 후, 변화. 되게 친절해. 우리 국어 문제는 되게 미리 값이 다 나와 있어. 너무 좋아. 자, 피주 저임금 식당 있고, 피주 고임금 식당 있고, 이제 큐주 식당 있어. 자, 우리 이제, 시행 집단이랑 비교 집단 찾아야 되지. 시행 집단 누구야? 피주 저임금 맞아, 피주 저임금 식당만. 왜? 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이 있었던 거, 요게 시행 집단이 되잖아. 요 고임금 식당은 임금 상승했어? 안 했잖아. 그렇지. 이거 안 했단 말이야. 그래서 요거 파악까지 했어야 됐던 거야. 그래서 피주 저임금 식당이 시행 집단이다. 그럼 고임금 식당은? 고임금 식당은 그렇지. 요거 비교 집단이야. 큐 식당은 당연히 이거 비교 집단인 것이고, 그렇지? 그래서 요거 파악 잘했어야 됐다. 요거 파악. 요거 파악이 여기서 안 됐으면 이제 어이씨 뭐가 맞지 하면서 시간 조금 잡아먹는 거고. 오케이. 자, 되었으면 이제 읽어보도록 하자. 자, 최저임금 인상 후 시행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는 1.3명이다. 시행 집단 확인해 보니까 변화 1.3 써있지. 그렇지. 무조건 맞는 표현이 되지. 이러면 이제 판단하기 빨라져. 1.3명 적절하다. 다음에 2번 넘어가 볼까? 시행 집단과 비교 집단의 식당들이라고 했지. 비교 집단의 식당들. 이 종류나 매출액 수준 등의 특성에서 통계적 유사성이 높을수록 신뢰도는 어떻게 돼? 당연히 높아지겠지. 이건 뭐 그냥 공짜. 2번 선택지는 그냥 공짜. 다음 3번. 자,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이번엔 큐주 식당들로 택했어. 자, 이렇게 택해서 이중 차분법을 적용하면 빼야 되겠지. 그치? 그렇지. 그러면 시행 집단에서 큐주 저임금 식당이지. 자, 여기서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임금 상승의 고용 효과는 3.4명 증가로 평가된다라고 했는데, 계산하는 방법. 여기에서 이것 빼면 되는 거지. 그치? 1.3에서 마이너스 2.1 빼면 두 개 더 하면 되는 거잖아. 우리 3.4 딱 나오지. 그치? 3.4 딱 나와. 동그라미. 그래서 이게 문제가 딱 그거야. 이게 피주 고임금 식당이 이게 비교 집단인 걸 파악을 못하면은 이제 이거 두 개 평균 내가지고 이거 빼고 아주 난리가 나는 거지. 시간 무지하게 잡아먹은 거다 그러면. 1번도 마찬가지지. 이 두 개 막 평균값 내가지고 변화 얼마 일어났냐 막 이러고 있는 거야. 어려워지는 거지. 자, 다음 4번 넘어가자. 비교 집단의 변화지. 자, 이것을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992년 1년간 변화로 다시 피주 고임금 식당들의 1년간 변화로 파악할 경우보다 이럴 경우보다 이거 묶어버리고 복잡하니까 묶어버리고 그다음에 시행 집단의 1991년 1년간의 변화로 파악할 경우 더 신뢰할 만한 평가를 한다. 자, 다 읽어보자. 시행 집단의 1991년간의 변화로 파악한다는 얘기는 시행 집단을 무슨 집단으로 삼겠다? 얘를 비교 집단으로 삼겠다는 거지. 그치? 시행 집단 전을 집단으로 삼겠다는 얘기야. 그럼 같은 집단의 변화를 삼겠다는 얘기잖아. 같은 집단 삼으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 그랬잖아. 신뢰할 수가 없는 거지, 그렇지? 답이 4번이 답이 되겠다. 기본적으로 실험실 방법부터 시작해 다 두 집단 얘기하는 거야. 두 집단, 그렇지? 집단이 서로 다른 집단이어야 해. 답 4번이고. 다음 5번. 비교 집단을 큐주 식당들로 택하든, 그 다음에 큐주 고임금 식당들로 택하든, 여기에 힌트가 있는 거야. 이러면, 비교 집단이 두 개구나. 여기서 이제 힌트를 얻어가지고 이제 1번, 3번 해결하게 되는 거지. 자, 이렇게 택하는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다는 사실은 다시 비교 집단에서 일어나는 변화가 동일하냐? 확인해 보니까 똑같아? 그렇지. 올라가 보니까 여기 보니까 마이너스 2.1, 마이너스 2.1 이렇게 돼 있잖아. 그렇지. 똑같아. 그렇지.
자, 이런 것은 평행 추세 과정의 충족에 대한 신뢰도 높일 수가 있지. 그렇지. 똑같이. 가만히 놔두면 똑같이 달라지니까. 맙소사. 가까운 이로 많이 틀렸지? 많이 틀렸다. 자, 1번부터 보면 그 A를 한번 볼까? A 여기 있다. 결과에 차이가 나다라고 하는데 이런 단어 이제 바꿔보면 되잖아. 이게 차이가 났다. 다른 말로 차이가 발생했다. 이런 거 넣어주면 되겠지. 그렇지? 자, 차이가 발생했다 넣어보자. 그러면 1번 보면 그 사건의 전말이 오늘 신문에 발생했다. 바로 안 되네. 그렇지? 바로 아웃이고. 자, 다음 B로 넘어가 볼까? B 여기 있다. 수원을 바꾸다. 수원을 바꾸다. 수원을 바꾸다. 다른 말로 하면 수원을 교체했다. 이런 말 되겠지. 수원 교체. 자, 그래서 2번 보면 자, 산에 가려다가 생각을 교체하여. 이거 되나? 생각을 교체를 생각했어. 안 돼. 좀 애매하지. 그치? 애매하지. 그래서 많이 쓰였다. 어쨌든 여기 다시 보면 생각을 바꿨다는 건 생각을 이제 다른 생각으로 이제 달리했다 이런 얘기잖아. 달리하다. 요건데 생각을 달리하다. 이렇게 됐어? 그러면 요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 봐. 달리하다 가지고 달리하다. 수원을 달리하다. 그건 돼 안 돼? 수원을 달리하다. 수원을 달리했다. 수원을 다르게 한 거야. 되죠. 되지. 돼버려. 그렇지. 그럼 답은 2번이 답이 되겠지. 그래서 여기서 그냥 바로 판단이 안 됐던 거야. 그래서 여기서 판단이 됐어야 되는데 안 돼서 다음 넘어가는 거지. 자, C 나머지도 보자. 오답 왜 많이 나온지. 자, C는 괜찮아. C는 결론을 내리다. 이거 바꾸면 결론을 결론을 내린다. 뭐 결론 짓다 이런 거 있잖아. 결론 짓다 이런 거야, 그렇지? 자, 그래서 다시 돌아가 보면 건조주의보를 짓다 이거 돼 안 돼? 이건 바로 안 되지, 그렇지? 건조주의보를 짓다 이건 바로 안 돼, 그렇지? 그다음에 건조주의보를 발령하다 이런 표현 쓰잖아. 발령하다. 그거 가지고 돌아가도 안 되지, 그렇지? 결론을 발령하다 이거 안 된단 말이지. 어쨌든 이건 쉽게 다 지웠고, 다음에 이게 4번에서 오답이 좀 많이 나왔던 것 같아. 뒤를 한번 볼까? 뒤 보니까 통계적 유사성을 높이다는 표현 있잖아. 음. 유사성을 높인다고 해서 유사성을 더 크게 하다 이런 뜻이잖아. 그래가지고 크게 하다 가지고 들어간 거야. 크게 하다 가지고 들어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하다. 왠지 되는 것 같아. 그렇지. 그래서 많이들 틀렸지. 우리 목소리를 높인다는 얘기는 그 요구를 더 강하게 하다는 뜻이지. 그렇지. 요구하는 내용을 좀 더 강하게 주장하다. 강하게 주장하다. 그럼 강하게 주장하는 거 가지고 다시 돌아가 보면은 유효성을 강하게 주장하다. 안 되지. 그렇지. 이거 안 된다고. 그래서 4번 지워줘야 돼. 그래서 실제로 4번에서 이게 평가에서 어휘 문제도 참 비슷한 거 잘 갖다 붙여. 다음에 나머지는 이건 뭐 쉽지. 5번. 자, 가능성을 줄이다. 가능성을 낮게 하다 이런 뜻이지. 낮게 하다. 뭐 이거 가지고 가보면 바로 지워지지. 오늘은 이만 줄입니다. 낮게 한다는 뜻 아니지? 그만하다 이런 뜻이지. 그만하다. 그래서 바로 지울 수 있겠다. 자, 오케이. 요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자.